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49쪽에 자, 이제 시험에 이론 문제보다는 계산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을 샀다, 그죠? 또는 채권을 샀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나온다면 거의 80%가 주식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20회 때, 21회 때 주식을 샀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19회 하고 20회 때인가요? 18회 하고 20회 때인가요? 두 문제씩 나왔어요. 주식을 샀다, 또 한 문제 채권을 샀다, 이렇게 채권을 취득했을 때 1년 후 장부가 얼마니, 그 다음에 X년도 이자 수익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자, 볼게요. 한국은 X년도 11월 1일 날 주식 몇 주를 샀느냐? 여기다 박으세요. 100주 샀어, 이거죠? 6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주당 얼마죠? 60만 원 나누기 100주, 그러면 주당 장부금액으로 계산해 볼까요? 얼마? 6천 원에 취득했네요. 그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60만 원이 되겠네요. 60에 샀어, 이거죠? 그런데 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여기다가 이 주식은 뭘로 분류했나요? 당기손이 금자로 분류했으니까 이때 들어가는 거래원가는 뭘로 인식해요? 비용, 여기다가 비용이라고 쓰세요. 비용 얼마? 10,000원, 이렇게 적겠죠.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당기손이 금자의 취득원가 얼마? 60 아니면 61? 60이죠. 거래원가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런데 X 1년도 말에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로 얼마 평가됐나요? 공정가치는 주당 5,000원이 됐고요. 5,000원. 공정가치는 5,000원 되겠고요. 그리고 X 2년도에 5월 1일 날 이 주식을 전부를 5,600원에 처분했어요. 5,600원에 처분했을 때, 그죠? 물어본 건 X 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고, 이거죠. 여러분 잘 팔았나요? 당기손익 금자는 뭐가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얄짤없어요. 직전, 이겁니다. 뭐라고요? 직전, 이거죠. 그러면 처분 직전의 금액이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5,000원짜리 꽂혀 있잖아요. 직전이에요. 처분 직전의 금액이 뭐라고요? 장부입니다. 그러면 장부에 얼마 꽂혀 있었어요? 5,000원 있었는데 얼마에 처분했나요? 5,600원. 잘 팔았네요. 그죠? 망했네. 보세요. 주식을 6,000원에 샀는데 지금 보고기 말에 5,000원 됐잖아요. 망했네. 근데 기사회생으로 인해서 5,6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처분 직전의 금액이 장부에 꽂혀 있다고요. 그러면 주당 얼마 이익 받나요? 600원. 잘 팔았네. 600원에 몇 주 팔았나요? 100주 이렇게 할까요? 100주. 그럼 6,000원에 5,6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받나요? 600원. 그러면 나는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되겠죠? 6만 원이 뭐가 될까요? 처분 이익이 되겠죠? 처분 이익은 6만 원. 답은 6만 원. 껌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6만 원이 증가된다. 이렇게. 처분 이익은 뭐예요? 수익.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지선대형으로 이렇게. 1번. 당기손익 금자로 분류했을 경우에 평가이익, X년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 X 2년도 주식을 당기손익 금자로 분류했을 때 처분손익은 얼마다? 3번. 이 주식을 기포손으로 지정 선택했을 때 당기수익 미치는 영향은 얼마고? 이렇게 오지선대형으로 뭘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자, 볼까요?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취득원가가 얼마죠? 60만 원. 자,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X 1년도, X 2년도 이 주식을 당기손익 금자로 분류하는 경우와
기포손 금자로 분리하는 경우에 X 1년도와 X 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X 1년도와 X 2년도에 당기순이익 금자로 분리하는 경우와 기포손 금자로 분리하는 경우에 각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고? 자, 볼까요? 먼저 당기순이익 금자로 볼까요? 자, 60만 원이 지금 얼마 됐나요? 50만 원 됐나요? 그죠? 60에 샀거든요. 보고기만 해. 공적 가치가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50만 원. 떨어졌나요? 떨어진 뭐죠? 비용. 떨어진 뭐예요? 비용. 비용 얼마? 그죠? 비용. 당기손익, 금자, 평가, 손실, 비용. 그죠? 비용은 얼마? 10만 원 되겠죠. 그러면 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10만 원? 아니면 11만 원? 11만 원이 뭐가 될까요? 11만 원이 감소죠. 11만 원 감소. 왜? 보세요. 너 누구니? 비용인데요. 당기순이익 금자는요. 올랐어요. 수익. 심플해요.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그러면 60에 샀는데 50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뭐예요? 비용. 평가 손실 10만 원. 거래원가도 비용이잖아요. 그럼 비용 얼마? 10만 원? 10만 원. 결국은 11만 원이 감소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자, 여기 볼까요? X2년도. 자, X2년도 처분했을 때 당기순이익 못 치는 영향은 처분 직전의 금액이 뭐예요? 장부. 50만 원이 56만 원 됐죠? 얼마 올랐나요? 아니, 이익 받나요? 6만 원.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6만 원 증가 이거죠. 아까. 그죠? 50만 원짜리 56만 원을 처분했잖아요. 50만 원짜리 56만 원 처분했으니까 6만 원만큼 이익은 증가. 이렇게 되겠죠. 자, 기포손 금자로 선택 지정하였다.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자, 보세요. 떨어졌나요? 얘는 어디로 보내요? 기타 포괄손익 자본으로 가래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자본으로 갔으니까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0. 뭐라고요? 0이죠. 0이에요. 그러니까 기포손 금자는 당기순이익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0. 그 다음에 자, 50만 원짜리를 56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기포손 금자로 불렸을 경우에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0. 처분했다 한들 처분 손익은 뭐예요? 0. 결론. 이 기포손 금자로 분류할 경우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얄짤 없어요. 0. 찾으시면 돼요. 혹시 시험에 문장을 쭉 보고요. 쭉 봐서 기포손 금자로 분류했을 때 이때 기포손 금자의 처분 이익은 무조건 0. 따라서 해요. 무조건 뭐라고요? 0. 해보세요. 무조건 뭐라고요? 0. 이렇게. 기포손 금자의 처분 손익은 뭐라고요? 0. 이렇게. 그래서 자본으로 보냈다고요. 따라서 당기순이익 미치는 영향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주식이 자, 5,000원이 아니라 7,000원 됐어요. 7,000원 이렇게 됐다. 7,000원. 7,000원이죠? 6,000원이 얼마 됐다고요? 7,000원 됐어요. 즉 70만 원 됐네요. 100주니까 100주당 6,000원이면 100주면 60인데 보고기말의 공적 가치가 7,000원 됐어요. 7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장부에 70만 원 꽂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X년도에 평가 이익은 얼마고요? X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고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보세요. 시도원가가 얼마죠? 60. 얼마 됐나요? 70. 얼마 올랐나요? 10만 원. 오르면 평가이익은 얼마? 10만 원이 되겠죠. 그죠? 뭐 물어볼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X년도 평가이익은 60에 샀거든요. 시도원가가 70 됐거든요. 10만 원 올랐거든요. 오르면 뭐예요? 수익. 당기손익이 반영해요. 얄짤 없어요. 당기손익으로 가래요.
그런데 만약에 X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어떻게 될까? 플러스 9만 원 되겠죠. 왜? 평가이익은 얼마죠? 10만 원. 수익이죠? 평가이익은 뭐라고요? 수익. 수익은 10만 원. 비용은요? 만 원. 수익은 10만. 비용은 만. 그래서 중요한 건 당기손익 금자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뭘로 잡아 들어가요? 비용 들어가야 돼요. 수익은 10만 원. 비용은 만 원. 그래서 X년도 당기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9만 원이 이익이 뭐한다? 증가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이익인지 당기순이익은 달라요. 평가이익은 올해 평가했을 때 얼마 올랐니? 만약에 비용이 없어요. 비용이 없었다 치면 60이 70 됐으니까 평가이익은 얼마예요?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이렇게 돼서 풀어봤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뭐예요? 직전. 무조건 직전 연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직전. 됐어요? 오케이.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시험에 19회인가요? 20회 때 문제인데 볼까요? 뭘 물어보는지. X년도 초에 만기 보유 목적으로 대안이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다. 사채. 채권을 취득했어요. 채권을 샀다. 그러면 이때 104만 9,732원에 구입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할인 취득했나요? 할증 취득했나요? 할증이죠. 왜?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104만 9,732원에 취득했으니까 할증 취득이 되겠죠. 발행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X 2년도 초에 금융자산에 무슨 금액을 물어봐요? 장부 금액. 여러분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뭐예요?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되죠. 투자자는 채무상품이라는 채권이 증가되겠죠. 그럼 이거잖아요. 사채하고 똑같아요. 자, 얼마에 취득했냐면 104만 9,732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만기는 박스 볼까요? 액면 금액은 100만 원, 표시자료는 12% 주겠대요. 유효이자는 10%, 만기 상한의 일시 상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얘는 할증이니까 얘는 만기에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받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X 1년도 1월날 사채를 취득했고요. X 1년도 12월 30일에 무엇을 물어봤느냐? 이 장부 금액을 물어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사채에서 기억나나요? 유효이자만큼 올려요. 뭐만큼 올려요? 유효이자만큼 올리고 액면이자만큼 떨어뜨리면 여러분들은 이 장부 금액이 나오겠죠.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유효이자 몇 프로? 10%, 0.1. 10%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효이자는 10만 4,973원이 유효이자. 돼요. 유효이자만큼 올려요. 오케이. 그리고 액면이자만큼 떨어뜨려요. 100만 원 빌리는데 표시이자는 몇 프로? 12%니까 12만 원만큼 떨어져요. 이게 무슨 이자? 유효이자. 사채예요. 얘는 액면이자. 그러면 유효이자만큼 올라갔고 액면이자만큼 떨어뜨렸으니까 얼마가 떨어질까요? 얼마가 떨어질까요? 10만 4,913원 올라갔고 12만 원 떨어졌으니까 얼마가 더 떨어졌나요? 15,027원. 15,027원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장부 금액이 뭐 할까요? 감소되겠죠. 그래서 103만 4,705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죠. 오케이 되겠습니다. 매년 어때요? 할증 취득했을 때는 매년 장부 금액이 뭐가 돼요? 감소가 되겠죠. 101만 8천 3년 후에 만기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효이자만큼 올리고 액면이자만큼 떨어뜨리니까 결과적으로 15,027원만큼 장부금에서 까야죠. 103만
705원. 답은 몇 번? 이렇게 장부맥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X2년도 말에 장부맥을 물어봤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올리고 내려야죠. 유효이자만큼 올리고 액면이자만큼 틀어뜨리겠죠. 그러면 유효이자 10만 3,471원. 액면이자 12만 원만큼 떨어지니까 요 차이만큼, 그죠? 요 차이 얼마죠? 대충 16,529원인가요? 대충. 그죠? 요만큼 올라갔고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16,529원만큼 떨어뜨리면 얘는 100공 얼마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물어볼 건, 채권에서 물어볼 건 딱 이겁니다. X1년도 말에 장부금액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물어보는 건 X1년도 말에 이자 수익을 물어볼 수 있겠죠. 이자 수익, 요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겁니다. 최근. 그러니까 채권을 취득했어요. 사채를 취득했거든요. X1년도 말에 장부를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X1년도에 이자 수익을 물어볼 수 있겠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오케이. 자, 물어보면 자 볼게요. 이자 수익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 사채할 때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입니다. 외우세요. 이자 수익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시작. 외우세요.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5번만. 시작. 이자 수익을 물으면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일.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그러면 자, 만약에 X1년도 자 볼게요. 자, X1년도 이자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X1년도 말에 이자 비용을 물어보면, 이자 수익을 물으면 기초가 얘잖아요. 여기가 1월 1일 기초, X년도 12월 30일 기말, 기초가 얘죠. 그러면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10%. 그러면 이거잖아요. 10만 4,973원이 X1년도 이자가 되겠죠. 이자 수익이 되겠죠. X1년도 이자 수익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10% 10만 4,973원 되겠고요. 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X2년도 이자 비용 물어볼 수 있겠죠. X2년도 말에 이자 수익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기초가 얘잖아요. X2년도 기초가 되고요. X2년도 기말이 되겠죠. 그러면 X2년도 이자 수익을 물으면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 10% 때리면 얼마? 10만 3,470 반올림해서 1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매년 장부금액이 감소되죠. 그럼 매년 이자 비용도 뭐가 돼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물어보면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뭐라고요? 유효 이자율. X년도 이자 비용은 기초가 너지. 여기에 10% X년도 이자 수익. X2년도 이자 수익을 보면 기초가 너지? 오케이. 콜. 여기에 10% 10만 3,471원. 그러니까 사채를 취득했다 라고 나온다면 장부금액과 이자 수익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벽 보고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해가 되셨는지요? 되셨나요? 오케이. 반드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 들은 걸로 끝날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여러분들 이거 책 얼마 주고 구입했나요? 19,800원인가요? 사이트 봤더니. 그러면 어때요? 번역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죠? 번역값은 해야 되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0페이지 챕터 21. 자, 지금부터 재고자산 들어갑니다. 재고자산은 4문제에서 5문제까지 출제가 되겠죠. 껌이에요. 껌 다 맞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50쪽에 보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13, 우리 시험에 13회, 14회, 15회, 16회, 19회 출제됐습니다. 자, 판때기 깔아볼게요. 자, 판때기 깔아봅니다. 두 가지죠? 오케이. 하이, 하이, 하이. 여기는 뭘 박아요?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는 뭘 박아요? 매입액을 박았고요. 안 팔린 건 뭐예요? 상품의 운명은 팔렸거나 무슨 원가? 매출 원가. 안 팔렸거나 그럼 뭐예요? 기말 상품 재고가 되겠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매출 원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 원가를 보면 이 판때기를 깔아서 박으면 되겠죠. 기초, 매입, 기말, 매출 원가 끝.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계정 하나 그려볼게요. 상품 계정입니다. 자, 무엇을 물어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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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는 뭘 박아요? 자, 기초 박겠고요. 여기는 기말 상품 제국입니다. 여기는 매출원가 대신에 뭘 박아요? 매출, 판매가, 매출 입니다. 됐나요? 여기는 뭐 박아요? 매입.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나올까요? 매출 총 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다 아시죠? 오케이. 얘는 매출원가. 됐나요? 오케이. 다만 매출 총이익을 물으면 이 계정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원가를 물으면 이게 그리면 되겠고요. 다만 이 매입액은 뭘로 다듬어 줘야 돼요? 순 매입액으로 다듬어 줘야 돼요. 됐나요? 매입액에다가 상품 어때요?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쿨하게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취득원가에 들어가요. 그리고 빠지는 거 세 가지 있나요? 매입의 누리, 매입 반출, 매입 할인. 따라서 얘는 순 매입액으로 다듬어 줘야 돼요. 뭘 다듬어 줘야 돼요? 순 매입액으로 다듬어서 장부에 올려야 돼요. 순 매입액이 들어가요. 됐나요? 오케이. 이 매출도 뭘로 다듬어 줘야 돼요? 순 매출액으로 다듬어 줘야 돼요. 순 매출액으로 장부에 올려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요거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공식이 나와 있고요. 자, 1번에 매출원가 매출수익 나와 있고요. 됐나요? 오케이. 기초상품재고액, 매입액에다가 기말상품재고 빼면 매출원가. 그 밑에 볼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 2. 자, 사례는 읽어보시겠고요. 2번. 상품 매매 조정시 항목 나왔나요? 총 매입액에서 자, 달라붙어야 돼. 입에 달라붙어야 돼요. 매입 애누리, 매입 반출, 매입 할인 빼면 진짜 매입액, 순 매입액으로 보고하더라.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빼면 순 매출액으로 다듬어 줘야 되겠고요. 세 번째, 상품 매매 시 재정 비용은 매입 운임은 살 때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로 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취득원가로 가져가겠고요. 판매 운임은 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판매 운임은 매출액에서 깐다. 아니다. 쿨하게 비용 처리한다. 쿨하게 비용 들어가요. 쿨하게 비용임 처리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 기출문제예요, 다. 자, 첫 번째 매출원가 물어봤네요. 요거 얼마니? 요거 물어봅니다. 껌이죠? 30초 만에 발라내셔야 돼요. 자, 갖다 박을까요? 기초 12만원 콜. 기말은 15만원 콜. 자, 매입액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총 매입액은 130만원입니다. 맞나요? 총 매입액 두 번째 점 130만원이고요. 맨 끝에 보면 운임이 4만원 있습니다. 따라서 총 매입액은 13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거 있나요? 매입의 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따라는 띵띵 뭐 있어요? 매입 애누리와 환출 10만원 뺍니다. 따라서 순매입액은 얼마로 보고 될까요? 124만원 끝. 그러면 136 빼면 121만원이 매출원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연습해볼까요?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 계정 보면
응? 뭐가 생각나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생각나셔야 되지 않아요? 재고자산 회전율. 이 자료를 주어지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원가를, 매출 원가를 뭘로 나누죠? 평균 재고로 나누면 재고자산 회전율. 기억나나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로 나누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되겠죠. 평균 매출 채권 대비 매출액을 얼마나 찍어내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출원가 나누기, 여기다가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평균 재고 기초가 12, 25, 15, 27 나누기 하면은 13만 5천원씩. 평균 재고는 13만 5천원 맞나요? 나누기 하면 13만 5천원. 그죠? 오케이. 이렇게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로 나누면 재고자산 회전율 되겠죠? 오케이. 연습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상품 계정 갖다 박아볼게요. 자, 그 밑에. 자, 이건 뭐예요? 껌이다. 껌. 자, 껌이 되겠는데요. 박아볼까요? 자, 먼저 기초가 560, 콜. 기말은 510, 20초 만에 풀어야 돼요. 자, 매입액 잡아가 볼까요? 매입액은 2,300원에서 매입 반출 350원 빼니까 순 매입액은 1,950원으로 다듬어 줘야 되겠고요. 매출액 박아볼까요? 총 매출액 3,500원에서 매출 할인 200원 빼니까 3,300원. 콜. 하이, 값은 얼마? 1,3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300원 이렇게 되겠죠. 문제 없죠? 오케이. 자, 테마 22번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복수합니다.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세일즈 코스트가 될 거고요. 기초 매입 매출 기말 매출총 2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입니다. 얘도 우리 시험에 단골 문제가 되겠죠. 내 거니 네 거니 정확한 재고를 물어보죠. 얘가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느냐. 16회 그 다음에 17 연속 나왔네요. 18 19 20 건너뛰고 21회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22에도 출제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개념 볼까요? 자, 개념. 첫 번째, 미착 상품이죠. 여러분, 운송 중에 있는 상품 뭐라고 그래요? 미착 상품. 배 타고 오고 있어. 이거죠. 판매자 손은 떠났고요. 구매자에게 도착하지는 아직 않았어요. 지금 어디 배 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나와 있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 나왔죠. 여러분, 선적지는 뭐예요? 선적하는 순간 배에 실었을 때 여기는 USA. 그죠? USA, 여기는 코리아 이거죠. 그러면 USA에서 뭐 하는 순간? 선적하는 순간. 그죠? 지금 오고 있어. 지금 뭐 물속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물건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거지. 물건이 상품 100억이 오고 있어요. 이건 누구 거니? 이거죠. 그러면 선적지는 선적하는 순간 판 놈은 판 거고 산 놈은 산 거지요. 선적해야 하면 모든 게 끝나요. 판매 끝, 매입 끝. 판매 끝, 매입 끝. 그러면 누구? 구매자, 재고자산의 얘는 판매자. 얘는 구매자 이거죠. 그죠? 선적하는 순간에 판매 끝, 매입 끝. 그러면 누구 재고자산이다? 구매자,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판 놈은 판 거고 산 놈은 산 거죠. 그죠? 상황 종료 끝, 판매 끝, 매입 끝. 됐나요? 그래서 구매자, 재고자산에 포함되겠고요. 선적지는, 도착지는 뭐예요? 도착해야 장땡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판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죠. 구매자에게 도착이 돼야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매자는 발 뻗고 잘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구매자에게 도착해야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죠. 됐나요? 그러니까 사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지. 그러면 누구 재고자산에?
운송 중에 있으니까, 그죠?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으니까 판매자 재고에 포함합니다. 돼요? 도착해야 산 거고요. 도착해야, 맞아요? 도착해야 판 거잖아요. 근데 운송 중에 있으니까 아직 판매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판매자 재고 재산에 포함합니다. 대충 아시죠? 오케이. 자, 시성품. 구매자, 자, 볼까요? 구입자의 매입의사 표시가 출처요? 없어요. 없어요. 판 거야, 안 판 거야? 안 판 거예요. 구매자가 매입의사 표시가 있어야만이 매출로 보겠죠? 매입의사 표시가 없는 시성품은 제가 보냈어요. 써보세요, 일단. 근데 의사 표시가 없어요. 판 거 아니에요. 의사 표시가 있으면 매출로 보겠지만 의사 표시가 없는 시성품은 내 재고에 포함합니다. 적성품.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포함. 그죠? 제가 19K를 우리 알라딘 많던데요.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에다가 잭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팔렸대요. 그러면 내 김양수의 기말 재고에 포함해야 되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랑 한번 할까요? 알라딘이라고 있나요? 알라딘. 그래서 우연치 않게 어저께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1등이 있고 이렇게 판매 순위가 있더라고요. 1등이 19K였습니다. 1등이 뭐라고요? 19K. 이렇게 처음으로 어저께 처음으로 1등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19K. 그 다음에 2, 3, 4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뭐만 받아 먹어요? 수수료만 받아 먹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상품 나왔나요? 판매자 재고에서 뭐예요? 제외. 왜? 물어볼게요. 물건이 넘어가야 장땡이에요? 아니면 돈을 받아야 장땡이에요? 언제 수익화 시켜가죠? 재화입하면은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화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되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판매자 재고에서 뭐한다? 제외. 타처 보관 중 상품 당연히 내 재고가 되겠고요. 저당 상품 뭐예요? 담보 제공자의 재고 자산에 뭐한다? 포함. 담보로 제공한 상품. 담보로 제공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저당 상품은 내 재고예요. 담보 제공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다시 한번 박아놨네요. 미착 상품의 기말 재고 포함 여부. 외우세요. 선적지 그러면 뭐예요? 매입자 재고에 포함. 선적 끝. 그러면 선적하는 순간 판매 끝, 매입 끝. 구매자 재고에 포함되겠고요. 됐나요? 오케이. 도착지는 판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죠. 그러면 아직은 구매자가 원하는 곳에 내 손 안에 들어와야 산 거잖아요. 그죠? 도착해야 산 거예요. 도착해야 판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판매자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차 상품이 중에서 다시 적어봤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꾸 읽어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 상품은 매입자 재고에 포함된다. 그러나 도착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상품이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 재고에 포함하지 않고 재고자산에 판매자 재고에 포함한다. 됐나요? 그러면 이 선적지 2개, 도착지 2개, 4가지 중에서요 2개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 4개잖아요. 선적지 인도 조건 매입자 거냐 판매자 거냐. 도착지도 매입자냐 판매자 거에서 2개를 포함을 발라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2개가 4개 아닌 게 2개 더 남았어요. 2개, 4개 중에서 우리 시험에 17회 때인가요? 2개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닌 게 나왔어요. 그리고 3, 4번이 내 거가 나왔는데 어쨌든 보기 2개가 나왔는데 내 재고가 아닌 게 우리 시험에 17회 때 출제된 바 있어요. 2개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소설 쓰면 안 돼요. 설마 하나는 내 거겠지 이러면 안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발라내느냐? 내 건가 볼까요? 자, 볼게요. 시험에 2개 다 이렇게 나왔죠. 아닌 거 볼까요? 첫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 100원.
선적증으로 뭐 했다고요? 판매. 내 재고다 아니다. 판매 끝. 내 재고로 볼 수 없겠죠. 아웃.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선적증으로 매입했다면 내 재고겠지만 판매 끝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자, 내 겁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도착했나요? 안 했나요? 도착 안 했죠? 에? 도착 안 했잖아요. 내 손안에 도착해야 내 거거든요. 그러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재고 아니다. 200원도 내 재고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17회 때인가요? 이렇게 내 거가 아닌 게 두 가지를 갖다가 출제자가 판때기를 깔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히히히 바로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시간 싸움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빨리 볼까요? 자, 첫 번째 점. 기말 재고 얼마니? 이거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30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돼요. 휙 보면 내 거다 아닌다를 판단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실사 얼마? 10,000원. 맞나요? 갑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원가 1,000원의 상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금액은 상기 실지 재고조사에 포함되지 않다. 담보 제공자 자산에 포함하겠죠? 내 거 1,000원. 이렇게 발로 발라놔야 돼요. 두 번째,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상품의 원가 2,000원이며 이 중 70%만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그러면 예스24가 7,000원만 70% 팔렸나요? 2,000원에 70%? 그러면 매출로 보는 거고요. 그죠? 안 팔린 거 얼마예요? 30%는 안 팔렸네. 그러면 2,000원에 30%면 얼마? 600원 내 재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미국에게 도착지 요건으로 판매 운송 중에 있나요? 3,000원이 있고요. 아직 도착 예정입니다. 판 건가요? 안 판 건가요? 그죠? 판 거야 안 판 거야? 도착해 판 거잖아요. 그럼 도착 안 했죠? 구매자에게 도착 안 했죠? 판 거 보수로 볼 수 없겠죠. 내 재고가 들어갑니다. 얼마? 3,000원 이렇게 되겠죠. 도착지 누구로 판매 이랬잖아요. 지금 운송료 배 안에 있다고요. 구매자에게 도착해야 판매가 완료된 것을 보면 도착해야 산 거고 도착해야 판 거니까 아직 판 것으로 볼 수 없겠죠. 내 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14,6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로바로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 보고 쉬겠습니다. 기말 재고 얼마인가요?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자, 실사가 창고 가서 여러분 하루 창고 가서 털어봤더니 실사가 얼마 있나요? 50. 오케이. 내 거 찾으세요. 수탁자에게 적송 상품 중 X1년도에 판매되지 않는 상품 적송품 2만 원이 있다. 안 팔렸네요. 내 재고 2만 원. 오케이 굿. 세 번째 갑니다. 한국이 시용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 13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매입 의사 표시가 없나요? 잘 보셔야 돼요. 있냐 없냐 잘 짜드셔야 돼요. 없으면 내 재고. 의사 표시가 없어요. 그죠? 매출로 볼 수가 없겠죠? 내 재고로 갑니다. 플러스 5만 원.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 예스. 땡큐. 판매 끝. 선적지으로 판매 끝. 내 재고 아니다. 이렇게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선적증으로 매입. 내 거? 매입 끝. 오케이. 매입 끝. 내 거. 산 거죠? 플러스 12만 원. 그래서 내 정확한 재고는 얼마일까요? 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라 1분 안에 3, 4초 만에 풀 수 있게끔 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